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별히 이 추세선에서 공방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외국인 매매에 의해서 이 좌우되는 부분, 외국인이 팔면 내리고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아주 단순해지는 건 좋은데 그럼 도대체 언제 외국인이 사느냐, 언제 파느냐로 따지면 거의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나쁜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나쁜 시장이란 건 또 정의를 내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서 해외 시장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미국이나 유럽, 일본 투자를 할 수 있을 거고 신흥국으로 가면 베트남이나 중국에 투자를 할 수 있을 건데 나름 어떤 시장의 규칙이 잘 서 있습니다. 그 시장이 선진화돼서 그런 구조가 잘 짜여져 있거나 아니면 정부의 통제력이 강해서 시장이 돌아가거나 이런 건데 이 나쁜 시장이란 건 두 가지 모두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통제에서도 벗어났거나 아니면 정부가 방치를 하거나 그리고 시장이 선진화되지 못했거나 이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물론 투자라는 것은 위험과 수익을 바꾸는 거긴 한데 그 위험과 수익이 비례하지 않게 된다면 위험은 크고 수익은 손톱만큼이고 이런 거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지금도 이름이 기억이 납니다. 박우영이라는 선배가 있었는데 이 선배가 우리가 이제 어릴 때 하는 뽑기 여기 돈 넣으면 이 뽑기가 나와가지고 꽝인지 아닌지 이거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아침에 등교를 하는데 부르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일로 와가지고 뽑기를 해라 해서 꽝 걸리면 네가 가지고 당첨이 되면 자기가 한다. 그럼 무슨 아무리 선배라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그냥 거기에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응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그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라는 것은 거의 없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고 그리고 투자자들의 그나마 유일하게 투자자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이 의결권인데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주에 1의결권이라고. 근데 이게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등등 점점 무력화되고 있고 사실 이 의결권 자체도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기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싸워왔던 거고 법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심지어 같은 투자자들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참 요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식의 전환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니 내 회사인데 왜 소액 주주들이 난리냐. 아니 그러면 본인 돈으로만 회사 경영을 하든지 투자자들 돈을 갖다 썼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필요할 때는 돈 급하니까 유상증자해서 니네도 같이 책임져. 니네 주주잖아. 근데 좋은 거 있으면 월급은 우리가 받아갈게. 배당은 없어. 이런 식. 정말 이제 참기가 어려운 수준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이 대통령 직속 기관에서 자사주 소각도 금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안이 나오는데 시장에 대해서 너무나 동떨어진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투자자들이 더 이상 그 양도세가 부과되는 시점부터는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남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게 됩니다. 네. 그렇게 집토끼가 다 떠나가고 나면 이 시장을 수십 년간 이 주식 시장을 유지하고 관리해왔던 동력이 완전히 사라지는데 이거 망가뜨리는 건 쉬운데 다시 되살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신뢰가 없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증시가 유가가 올라서 베네수엘라가 정상 국가가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 증시에 투자를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증시가 마비되는 이런 걸 경험을 했는데
네, 그래서 굉장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대선이 끝나고 나면 또 이런 부분들은 관심조차 못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 때만 반짝하고 그 투자자들의 어떤 표심을 얻어볼까 하는 그런 달래기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인지를 하고 저도 그래서 최근에 계속 그 바쁜 게 이런 겁니다. 대체 투자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있고 공부도 하고 있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체 투자가 주가 되고 그건 이제 앞으로 유가가 오른다는 전제로 해서 태양광을 포함해 가지고 부동산, 해외 주식 뭐 요렇게 이제 하고 국내 주식 아주 비중을 낮게 적게 조금만 가져가는 형태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그럭저럭 기대 이상으로 버티고 있고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이 하락 추세를 극복하고 기간 조정으로 돌입하면 내년까지는 뭔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유동성 장세가 내년에 한번 끝물이라 하더라도 큰 시대를 낼 수도 있다라는 아직 희망은 버리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정말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내년 말까지만 이렇게 기준을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지수 그나마 외국인 영향을 덜 받으니까 코스피에 비해서는 양호합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금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 몇 가지 하면 오늘 이제 FOMC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테이퍼링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테이퍼링은 당연히 할 거라고 보고 그 강도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지금 여건상 강도가 아주 강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받는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다. 노출된 재료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또 변수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커지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현 상황에서 누가 사서 올릴 거냐? 외국인밖에 없는데 코스피는 뭐 기관이 살 수도 없고 연기금이 살 수도 없고 개인이 사서 오르지도 않고 결국은 외국인이 올려야 되는데 요게 재료 소멸 형태로 나온다 하더라도 이 중국 코로나가 또 문제다. 뭐 한국 시장은 중국과 같이 이머징에 묶여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동력을 얻기 어렵다라는 관점. 이렇게 본다면 시장에 대한 기대는 많이 빼고 코스닥은 그나마 낫다. 뭐 이런 정도로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주식은 이 저의 정체성과도 관계가 된 부분이라서 계속 한국 주식을 완전히 손을 떼지는 않을 건데 비중은 많이 줄여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뭐 보셨겠지만 이 주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부분은 의결권인데 이게 우리한테 있는 유일한 권리입니다. 근데 이걸 행사를 못하게 방해한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권리를 침해당했다. 사실 우리가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이 적지가 않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야 이런 개새끼들이 다 있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화가 나는 부분이고 이 하나 있는 것도 제도적으로 지금 뺏어가려고 하니까 이미 뭐 법적으로도 이게
뭐랄까 유명무실해진 상태인데 어거지로 그냥 지금 유치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래도 끝까지 뭐 제도가 바뀌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장기 보유한 주주에게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면 뭐 최대 주주 중에서 주식을 파는 주주는 잘 없을 거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장기 보유자한테 인센티브를 준다. 의결권 인센티브를. 그럼 최대 주주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뭐 샀다가 팔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뭐 아유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단타 매매에 대해서 잘못됐고 이 단타 매매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매번 거래 비용이 발생하는 이 시스템에서 단타 매매로 돈을 벌 수 없다는 거지. 그게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닌데. 만약에 이 차등 의결권을 이렇게 허용을 해버리면 그 개인 투자자들이 유일한 장점이라고 하면 전량을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무리 시장에서 리스크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외국인 보유 주식 규모가 한 700조 될 겁니다. 700조에서 하루에 많이 팔아도 1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나는 아니겠지만 그냥 외국인 전체를 하나의 어떤 정체성을 갖고 본다면 700조 중에 많이 팔아야 1조고 정말 시장 깨지든 말든 팔아도 한 4조 정도 팔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가진 금액에서 1%도 채 못 팝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에 몰두하고 치중하고 하더라도 얘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인데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위기다라면 100%다 뺄 수 있습니다. 이게 유일한 장점이고 이걸 통해서 대응이란 걸 하는 건데 그 외에는 유리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의결권을 차등해서 적용한다. 그러면 이런 장점을 가지고 대응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의결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주식을 왜 합니까? 그냥 가상화폐나 하지. 네. 이렇게 되는 거라서 정말 모르겠으면 저는 정부에서 저런 그 청와대 직속 기관에서 저런 안이 나왔다는 자체가 국민경제자문회에서 그런 안이 나왔다는 자체가 정말 화가 나고 뭐 아직 뭐 이루어진 건 없는데 그런 발상이 나왔다는 자체가 정말 화가 나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예정대로 2023년부터 거래세가 있는 상태로 양도 차익 과세가 도입이 된다면 뭐 외국 주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한국 주식은 정말 혹시라도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가서 다시 뭐 나쁜 제도를 돌린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희망으로 조금 남겨놓고 안 할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루 만에 나아졌습니다. 그 치료를 잘 받아가지고. 네, 삼양사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정말 너무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계속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봤자 그냥 감정 풀이밖에 안 되고 여러분들께 크게 도움은 안 될 내용일 것 같긴 하지만 지금 한국 주식시장이 개장한 이래로 1988년 뭐 요때까지는 이제 주식 투자자들이 돈을 좀 벌었을 겁니다. 올림픽 이후로 해가지고 제대로 돈을 번 투자자들이 없을 거고 1997년에 주식하던 사람과 부동산 하는 사람의 희비가 완벽하게 엇갈렸습니다. IMF 구제금융 때. 그리고 2008년에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생겼고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도박꾼이고 뭔가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자리 잡혀가지고 뭐 제가 장가를 못 간 것도 조금 이런데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왜냐면 한참 전에 이제 소개를 받아서 만났는데 그 제 차 안에 한 이것도 얼마 됐지?
10년이 넘은 얘기인데 이 차 보조석 여기에 그 저희 형이 산 로또 용지가 있었습니다. 그 로또 그거 번호 이렇게 찍는 거. 그래서 그 여자분이 타가지고 로또 하시나 봐요. 그래서 저 로또 같은 거 안 하고 주식만 한다 그랬더니 뭐 주식이나 로또나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그 의기양양하던 마음에서 좀 뭐랄까 저도 모르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놓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이, 하, 이 주식 투자자들이 지금까지 시장에서 뭘 잘못했느냐라고 하면 그냥 주식 투자를 해왔을 뿐입니다. 물론 도박으로 접근한 분도 계실 거고 정석 투자를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도박으로 접근하신 분은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는 거야 뭐 맞겠지만 우리 기업에 투자를 하고 그래서 우리 기업이 성장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그러면서 이제 돈 잘 벌어가지고 주주하는 정책하고 그럼 서로 좋은 이런 시스템에 대한 기대를 갖고 주식 투자를 했고 저도 왜 주식 투자를 하게 됐냐면 기업들이 연평균 16.8%의 성장을 하는데 가계는 2% 정도의 성장을 하더라. 평균. 그럼 기업 성장이 훨씬 높으니까 단순하게 주식 투자를 하면 이 간극을 메우고 요 과실을 공유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물론 이런 큰 성장에 대해서 계속된 성장에 대해서 기업들이 주식 수가 늘어나고 뭐 최대 주주 배만 불리고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이게 온전히 그쪽으로 다 가는 겁니다. 야, 이런데 주식 투자를 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해서 때려칠만 하면 이 골프랑 똑같습니다. 때려칠만 하면 주식 시장이 오르거나 때려칠만 하면 보유 종목 중에 하나가 오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근근히 버텨왔는데 요즘은 정말 주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그 삐짐과 스트레스가 굉장히 큽니다. 이 골프도 마찬가지인데 뭐가 잘 안 맞아가지고 진짜 그만해야 되는 시간도 너무 많이 뺏기고 하다가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스코어는 나쁘지 않지만 이 시간이 한 번 가면 왔다 갔다 해서 한 7, 8시간을 뺏기는데 지금 제가 이 주식뿐만이 아니라 이 대체 투자 쪽으로 지금 탐정협회도 일이 들어올 조짐이 보이고 있고 예.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쪽에서 점점 가능성이 보이고 있고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게 되는 상황인데 뭐 태양광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간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날따라 또 어깨도 뭐 안 좋고 아침에 잠을 잘못 자가지고 근근히 버티다가 마지막 18홀에서 이제 그만 나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9번 아이언을 쳤는데 요 홀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또, 또 이러니까 계속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건데 한국 증시도 계속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인내 한계에 왔으니까 단기적으로 뭔가 좋은 이벤트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근근히 투자자들을 붙잡았으니까. 예. 이거는 뭐 마음속으로 확정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다만 제가 모르는 상태로 해외 주식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한 적어도 1년 이상의 준비를 거쳐야 되고 그 해외 증시의 주기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시간을 갖고 뭐 약간의 연구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 코스피는 한 평균적으로 한 40일 오르고 40일이 내리더라. 해외 증시는 그런 어떤 주기가 다를 거고 그러면 과거에 있던 내용들을 다 찾아보면서 이런 주기에 대한 설정도 다시 해야 되고 그리고 해외 증시의 반응이란 게 도대체 어떤 것이냐 뭐 예를 들면 한국의 대형주들은 외국인 영향을 많이 받고 중소형주들은 세력이 없으면 절대 반응이 없고 뭐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해외 주식은 어떻냐, 세금이 어떻게 영향을 줄 거냐라는 등등의 공부를 최소한 1년을 해야 제가 뭘 가르치고 이런 건 아니고 같이 투자를 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3년부터는 주력을 해외 주식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굳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건 마치 품질도 안 좋은 국산품을 애국한다고 사용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면 우리 정신 건강에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현대모비스. 이게 같이 움직이면 좋은데 무슨 해외 증시가 오르는데 내리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거기다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관성 있는 대응을 해주면 우리가 재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나름의 대응 기준을 잡고 거기에 따른 시장 반응에 따라서 대응을 해 나갈 텐데 이건 그냥 진짜 계속 한숨밖에 나올 수 없는 선물 시장에서도 보면 삼성전자 갖고 흔들면서 역방향 타여서 표현하자면 조사버립니다 정말로. 그래서 선물 단기로 방향을 잡고 이런 분들 대부분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선물은 레버리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단기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치 기반이라는 거는 하나 건너서 간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선물은 정말 오로지 단타로 아니면 단타가 아니더라도 그런 투자의 개념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정부에서 어떤 보호도 하지 않고 왜 세금 내는데 왜 보호를 안 해주느냐. 외국인이 그렇게 샀다 팔았다 난리를 치는데 정부가 왜 그냥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가지고 주식이라도 좀 사지. 극단적으로는. 그런 보호 조치가 없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정말 몰살을 당합니다. 선물 시장도 그렇고 단타도 그렇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해서 돈 다 털리면 물론 한국 증시에 투자한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 잘못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외국인이 배를 불리고 작전 세력이 배를 불린다 해서 국가 경제에 좋을 게 전혀 없는데 차라리 국민연금이 투자할 데가 없으면 국민연금 납부하는 근로자들 상당수가 중소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연금에서 한 5%나 10%씩 중소기업들 주식 사가지고 엉뚱한 짓 못하게 감시만 해도 연금 납부자들을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쪽으로 가면 경제 논리를 다소 벗어나더라도 큰 틀에서 보면 연금 납부가 더 원활해지니까 이게 나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설적인 발상은 전혀 없고 그냥 개인 투자자들 돈을 합법적으로 털어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그냥 지독하게 구는지 참 한국인들이 적당히는 모르는데 외국인 투자자들도 적당히 모르는 거 보면 그건 아마 검은머리 외국인 그냥 잡히는 것만 외국인으로 잡히고 아마 검은머리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정말 더러워서 하기 싫은데 이게 제가 작년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금 좋은 건 되게 이상한 거고 일시적이다. 계속 나빴었다 하는 그 나빴었던 시기가 지금보다도 더 나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10년 동안 우리 투자자들이 고통을 받아왔는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예, 감사합니다. 대부분 정리를 하셨으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러면 말씀하신 종목들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사 예. 삼양사에 앞서가지고
상보가 이제 전환사채 관련해 가지고 요 3회차 3회차의 전환 청구권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추가 상장일이 이제 11월 19일이고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제 예상은 이게 추가 상장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 대략 11월 19일이니까 제 예상보다 조금 시간이 늦어졌는데 아무튼 대략 한 600만 주 정도? 한 50억 가까이 되니까. 그리고 1290원 잡고 한 500만 주, 600만 주 정도 풀리게 될 겁니다. 그래 지금 상태에서 500만 주, 600만 주가 풀리면 과연 다 소화가 될까? 근데 그 앞에 신주 인수권도 있으니까 뭐 진짜 넉넉 잡고 한 1000만 주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소화가 될까? 네, 이렇게 보면 이제 거래량이 지금 한 240만 주 정도 되니까 상당히 거래량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소화는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1월 29일에 1월 29일까지 콜옵션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 정도가 있는데 요 3개월 안에 요 1000만 주를 천천히 소화가 되게끔 주가가 움직이다가 뭔가 하나 터지지 않을까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뭐 개인적으로 이제 이 유동성에 문제가 있었던 게 11월 19일이면 그래도 조금 여유가 생길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이 가격을 봤기 때문에 굳이 뭐 급하게 팔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뭐 팔 수 있는 게 생겼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마음이 좀 편한 상태가 되고 19일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19일에 이제 상보가 드디어 돈으로 바꿀 수 있게 되고 그리고 12월 11일에 투자한 거 하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28일에 또 들어오게 되는데 요렇게 되면 이제 주식 투자를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어떤 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될지 물론 그게 저한테도 좋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선택이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아마 이거 상보는 제가 급하게 팔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요 시점부터는 다시 주식 매매를 하시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한국 증시지만 11월 11일부터는 제가 주식을 같이 매매를 하면서 뭐 제가 매매를 안 하니까 말에 힘도 안 실리고 그냥 뭔 자꾸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제 스스로가 좀 이게 좀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시점이 되면 다시 주식을 사야 될 거고 그 중에서 뭐 제노레이나 이런 애들은 제발 오르지 마라 이 저의 욕심이긴 한데 제가 살 때까지 제발 오르지 마라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원 컴포텍 요걸 봐야 되는데 이 가격이 제가 판 가격대로 다시 돌아온 상태입니다. 뭐 우여곡절이 있는데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잘 버티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지금 뭔가가 있다면 그러니까 요런 뉴스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사실 뭐 저는 아직까지도 이게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는데 예, 나스닥 상장 추진 리미나투스 파마 지분 24.18%를 갖고 있다. 그럼 나스닥에 상장하면
글쎄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나스닥 분위기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지분 가치가 한 1조 원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한 이원 컴포텍이 일단 이론적으로는 한 5배 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제가 그때 하고 그 불량식품이니까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가지고 상장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부분은 못하지 않을까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지만 그래도 혹시 만약에 하면 최근에 주가가 오르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생기는데 그 그러니까 국내 기업이 나스닥 상장한다. 요거는 뭐 말도 안 되는 100% 거짓말인데 이 리미나투스는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나스닥 상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과연 뭐 될까에 대한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9월 달에 뉴스가 나왔는데 11월까지 아직 얘기가 없다? 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0%는 아니니까 그냥 관심 있게 계속 보시면 재미로 재미로 관심 있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삼양사 딱히 시총이 적지 않은 종목인데 저평가 상태의 추세를 아직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연봉상으로도 좋고 실적도 따라오고 있고 물론 뭐 자회사 실적이긴 하지만 자체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실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삼양사가 단기적으로는 쌍봉이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쌍봉이면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뭐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극복 못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이 가격에서 저항을 받았으니까 다음번에는 단순히 이 가격에서 저항을 받은 게 비싸다라는 인식, 단기적으로 이게 비싸다라는 인식에 여기서 물린 사람들의 매물까지 더해지니까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아니면 이게 쉽게 뚫기가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네, 근데 그 신사업이나 아니면 지금 하는 사업의 형태, 원료를 수입해 가지고 제품으로 가공하는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그 원가에 반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게 실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주가를 형성을 하게 될 텐데 요 주가 형성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요 쌍봉 형태라서 재미가 없지만 그런 부분이 3분기 실적 같은 걸로 확인이 됐을 때 약간의 어떤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길게 보시면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조금 희망을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지금 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한풀 꺾이고 이전 고점 부근에서 얻어맞았기 때문에 요게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하는데 요런 어떤 양상을 보이는 것은 뭐 테슬라가 너무 치고 나가니까 나머지 내연 기관차들은 정말 끝장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이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대모비스가 그 친환경차를 거의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부품을. 그래서 이전에 내연 기관차를 할 때보다는 훨씬 무게가 올라가는 상태고 현대차 그룹이 그나마 내연 기관차 중에서 과감하게 기존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전기차로 대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회사다 보니까 저는 뭐 테슬라에 대한 어떤 격차는 인정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애플을 추격했던 삼성전자 정도의 포지션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폭스바겐이 아주 전향적으로 그렇게 전기차로 전환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삼성전자의 포지션도 놓치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은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회사 주가가 저평가 상태고 실적을 잘 내고 있고 그리고 친환경 부품을 다 다루기 때문에 그리고 친환경 부품 진출하는 것도 굉장히 영리하게 사내 하청 형태로 다른 기업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리스크를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이제 이 40만 원 정도에서 어느 정도
저항이 확인이 됐으니까 어, 큰 시세를 내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원시스 말씀하셨는데 뭐 얼마에 챙기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뭐 털었다는 그런 느낌은 안 줍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 모르니까 대응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5일선을 기준으로 잡든지 아니면 뭐 10일선을 기준으로 잡든지 20일선을 기준으로 잡든지 이런 단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잡아서 난 이거 깨면 정리해야지 아니면 종가로 이걸 깨면 정리해야지 뭐 이런 정도로 기준을 잡고 가시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질 수도 있고 재료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언제든지 모르는데 다만 지금 신고가 돌파하고 주춤하고 있는 상태고 요 다만 그 주가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팔면 어쨌든 수익 확정인 거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오면 기회를 놓치는 건데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면 추가 수익을 놓치는 건데 뭐 여기서 뭐 올라가 봤자 뭐 얼마나 올라갈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단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탈하면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종가로 이탈하면 정리하든지 아니면 요 방향이 꺾이면 정리를 하든지 뭐 이렇게 21선이 가다가 이렇게 꺾일 때 요 시점에서 정리를 하든지 요런 거는 기준을 잡고 그냥 이행을 하시면 그게 제일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가져가야 될지 어떨지 이런 질문은 사실 오를지 내릴지인데 이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저도 알면 좋겠지만 예 그래서 참 그런 기준을 잡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